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활용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위한 자바 기초 강좌 7번째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모든 코드는 카페 자료실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페이스와 다중상속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자, 인터페이스는 추상 클래스와 성격이 좀 비슷해요. 대신 인터페이스는 클래스라고 안 쓰고요, 인터페이스라고 앞에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때는요, 그래서 상속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대신 임플리먼트라는 키워드를 써요. 그래서 용어를 쓸 때 클래스는 상속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임플리먼트는 구현한다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자, 코드 잠깐 보시면 간단한 인터페이스 볼까요? 인터페이스 iAnimal이라고 제가 줬어요. 일부러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앞에 i를 붙였어요. 그리고 추상 클래스인 추상 메소드인 it를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클래스 여기 볼까요? 자, 클래스를 만드는데 iCat이라고 제가 이 클래스를 만드는데 임플리먼트 했죠. 익스텐드가 아니라 임플리먼트에서 요 인터페이스 이름을 주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 추상 메소드는 구현을 해야 되니까 it에서 생성을 줘야 한다.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구현하는 거죠. 이 임플리먼트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추상 클래스를 안 만들고 인터페이스로 만드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자바는 다중 상속을 지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슈퍼 클래스가 한 개만 되어야 돼요. 두 개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는 클래스로 상속을 받고 추가되는 것은 바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상속받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중 상속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다중 상속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예를 볼까요? 21행 보시면 iTiger라는 제가 클래스를 만드는데 동물 애니멀을 익스텐즈에서 상속을 받아요. 상속 받으면서 추가로 임플리먼트로 iAnimal을 추가로 임플리먼트 되니까 iTiger에는 지금 뭐가 돼요? 애니멀에 있는 메소드도 상속을 받고 추가로 iAnimal에 있는 메소드죠. 인터페이스 있죠? 이것까지 상속을 받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move와 it를 둘 다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필요하다면 임플리먼트하고 iAnimal 콤마하고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를 임플리먼트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다중상속은 아니지만 다중상속과 비슷한 효과를 클래스 하나, 인터페이스 여러 개 이렇게 상속을 받음으로써 다중상속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보고 확인해 보죠. 자, 제가 이그잼 12번을 교재와 동일하게 만들게요. 클래스 이그잼 12하고 얘를 이렇게 만들고요. 인터페이스는 이 위에다가 인터페이스를 바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면 이제 이그잼 12가 있고요. 그 위에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또 하나 클래스를요, 그 내부 클래스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요 안에다가 또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이그잼 12 자체도 클래스거든요. 그런데 따로 우리가 아까는 캣이나 애니멀 얘는 따로 파일로 만들었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하려면은 바로 안에서 바로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보시면 다시 인터페이스를 준비했죠. 그래서 해놓고 iCat에서 new iCat. 그래서 지금 제가 iCat을 했는데 이 iCat이 밑에 있죠. 이 클래스가. 그러니까 클래스니까 얘는 임플리먼트 뭐예요? iAnimal. 얘를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임플리먼트 받아서 it를 구현해야 되니까 it를 생성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고양이는 생선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런 형식이 되는 거고요. iTiger 형태로 타이거인데 이제 iTiger 클래스 볼까요? iTiger는 애니멀, 우리 만든 애니멀 이거죠. 얘를 상속을 받고 추가로 임플리먼트 iAnimal, 얘를 추가로 임플리먼트를 썼네요. 그러면 여기 애니멀 안에 있는 거 뭐였죠? 우리 아까 애니멀 안에 그 추상 메소드인 move도 구현을 해야 되고, 얘는 move 구현해야 되고, iAnimal 안에 있는 it도 구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두 개를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워볼게요. 지우면 얘가 빨간 줄 가요. 빨간 줄 가면 갖다 대고 add on implement method 하면 두 개를 추가해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 이제 그냥 써주긴 했는데 그냥 써도 되고, 만약에 필요하면은 이클립스가 제공하는 기능을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현을 완전하게, 그리고 실제 이제 메인 코드는 여기니까 여기서 실행을 하게 되겠죠. 실행해 볼까요? 예상대로 실행이 잘 되었습니다. 자, 익명 내부 클래스가 있는데요. 얘는
이름이 없는 내부 클래스를 얘기해요. 지금까지 우리 클래스들은 다 이름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름이 있었는데 사실 클래스를 만든 이유가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클래스를 준비한 이유가 인터페이스를 쓰기 위한 건데 이렇게 여러 번 인터페이스 쓰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하고 버려질 거예요. 그럴 때는 굳이 이름까지 지정하지 말고 그냥 내부 클래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익명의 내부 클래스예요. 자, 예제 보시면 요 예제를 볼게요. 자, 예제 보면 제가 보면 요건 형태가 조금 어려운데 일단은 9행에서 13행까지만 봐볼게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 안드로이드 코딩할 때 이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 형태를. 그래서 지금 좀 형태만 좀 기억을 해놓을게요. 자, 여기 보시면 new하고 이렇게 클릭 리스너 이렇게 주고 여기 안에 어때요? 메소드를 정의했죠. 그러니까 메소드를 정의한 얘가 지금 9행에서 13행이 얘가 바로 익명 내부 클래스죠. 익명 내부 클래스고 이 익명 내부 클래스를 지정한 다음에 제가 listener.printf 프린트 그 프린트를 호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9행에서 13행의 형태는 그냥 가로치고 new하고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그 안에 메소드들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얘가 사실은 얘를 임플리먼트 한 거죠. 지금 인터페이스 클릭 리스너 있죠. 이 클릭 리스너 얘 클릭 리스너니까 얘의 프린트를 사실은 얘가 임플리먼트해서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형식은 그렇고요. 자, 내용은 그렇고 형식만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형태를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그 외에 추가로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자바 문법을 몇 가지만 좀 파악을 할게요. 자, 패키지란 용어가 나오는데요. 패키지 별거 아니고요. 클래스와 인스턴스가 우리가 많잖아요. 얘네들을 묶어주는 묶음이 패키지예요. 그래서 왜냐면 클래스랑 인터페이스가 기본 패키지거든요. 디폴트 패키지에다가 클래스와 인스턴스를 다 넣어도 되긴 해요.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클래스와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많아지면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패키지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묶는 게 바로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나중에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할 때 우리 전에 나왔는데 com.cook 안드로이드하고 프로젝트명 얘를 패키지 이름으로 묶음 이름이죠. 패키지 이름으로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클래스가 그러니까 사용자가 생성한 클래스에 패키지를 포함할 때는요. 메뉴에 패키지하고 패키지명 요거를 메뉴에 써줘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 패키지를 지금 패키지에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네릭스인데요. 제네릭스는 데이터의 형식의 안전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먼저 제네릭스를 안 쓴 예를 볼게요. 어레이 리스트에서 준비해서 어레이 리스트 배열 리스트죠. 준비해서 여기다가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3을 넣었어요. 자, 이게 문법상은 안 틀리는데 이게 사실은 일반적이진 않죠. 얘는 글자를 넣고 얘는 숫자를 넣고 그래도 얘가 잘 들어가져요. 이게 문법상 문제는 없지만 논리적으로 이게 실수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넣을 때 다 얘가 문자로 세 번째는 세 번째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 넣은 걸로 아예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제너릭스인데 형태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그 소괄호죠. 소괄호 치시고 스트링, 그러니까 문자열만 이 어레이 리스트는 문자열만 된다. 요것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 이 어레이 리스트에는 문자열 아닌 것은 오류가 발생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얘는 들어가고 여기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 어레이 리스트에 왜 스트링이 아닌 걸 왜 넣지? 이렇게 명확하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제네릭스예요. 그래서 제네릭스를 쓰면은 훨씬 프로그램이 견고한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형식 변환도 자주 쓰는데요. 자, 정수형에다가 제가 문자를 넣고 싶으면은 인티저 대문자요 앞에 이게 클래스거든요. 자, 제공하는 클래스죠. integer.parseInt 하고 문자를 하면은 이 문자열 내용이 정수로 변환이 돼서 들어갑니다. 자, 역시 클래스 메소드겠죠. 클래스 안에서 제공되는 정적 메소드가 되겠죠. 자, 더블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더블형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double.parse double 얘를 써서 이렇게 뒤에 문자를 넣으면 얘가 더블형으로 변환돼서 일로 들어가 줍니다. 많이 쓰는 거니까 잠깐 기억을 해 놓을게요. 자, 문자를 비교할 때는요, equals 메소드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에 안녕하세요. 얘랑 진짜 이 안녕하세요 글자가 같냐? 그러면은 string.equals하고 안녕하세요 쓰면 되고 얘도 캐스팅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 안녕하세요와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안녕하세요가 진짜로 같으냐? 이거를 비교하는 구문이 됩니다.
자, 날짜 형식도 날짜 표현할 때요. 데이트 포맷 클래스를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상속받은 심플 데이트 포맷이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연월일이나 시분초 같은 거 표현이 가능해져요. 자, 데이트에서 now new 데이트 하면 현재 날짜와 시분초가 여기 now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심플 데이트 포맷을 준비해서요. 데이트 포맷의 형식을 뭐요? new에서 심플 데이트 포맷을 연, 월, 일 요 형태로 바꿔주고 그리고 뭐죠? 지금 now를 지금 방금 연월일 형태로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시분초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시분초 이렇게 이 형태라면 시분초로 준비한 다음에 s포맷.format하고 now이죠. 현재 시간하면 현재 시분초가 출력이 됩니다. 이 형태도 우리 안드로이드 코드 아래서 나오게 되니까 요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코딩에서 생소하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바 기초 문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당연히 우리 자바만 하더라도 어때요? 책 한 권 이상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 게 맞긴 해요. 하지만 우리 안드로이드 지금 수업을 해야 되는데 뭐 자바를 또 뭐 한 달 동안 공부하고 이럴 여력이 없고 학교나 또는 학원에서 수업할 때 당연히 지금 이 강좌를 그 안드로이드 책을 처음부터 하기 위해서 자바를 따로 공부할 여력이 없죠. 그래서 요약본을 해서 자바의 내용을 제공을 한 겁니다. 당연히 제가 이 요약본 가지고 자바 내용이 모두 들어있을 수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요약본 정도만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면 우리 실제 책인 우리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에서 큰 막힘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바 기초 강좌를 마치겠습니다.